생활 습관 중에 좀 바꾸시면 좋을 만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를 앓으셨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더 혈관 건강에 관심이 가고 또 이런 조언이 더 많이 와닿으실 텐데 서건순 선생님께서 이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될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수면 습관인데요. 물론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거의 50여 년간 살아오셨던 습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을 해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서 선생님은 따로도 알지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는 잠을 안 주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런데 젊을 때에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무리가 된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까 머리 하실 때도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심장이나 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수면이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신체 리듬 아니면 정신 건강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준다고는 아는데 심장과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좀... 그러니까요. 수면을 적게 취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생체 사이클에 맞춰서 즉 11시에서 3시 사이에 자려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예, 그때 주무셔 주셔야 호르몬이 제대로 내 몸하고 하나가 되어서 생체 리듬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남들보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고 부교감신경이 좀 약해서 이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발달이 돼야 수면에 잘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저녁 낮에 심한 운동이라든가 막 책을 몰입해서 읽는다든가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쨌든 수면 그 습관을 조금 고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수면 습관을 고쳐 나가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좀 해결이 될까요?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으신데요. 바로 식습관인데요.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당분간 파스타를 조금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 알레르기 검사 결과를 보면은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음식 알레르기 검사 바로 보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절대 금식 필요에 가득 차서 글루텐이 나왔는데요. 이게 글루텐 가득 차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절대 금식이 이제 우리 필요하다고. 못 만납니까, 선생님?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해요? 그 글루텐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밀가루에 들어있는 밀 단백질이죠. 끈끈하게 만드는 그 재료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가 그 섭씨 배제 정도만 나와도 제가 그냥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절대 금식 필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음식을 지금 계속 드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글루텐을 끊으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너무 요즘 많이 나오죠. 저희가 오늘 이 글루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예요? 자, 어떤 검사인지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혈전증 유전적 위험도가 나왔어요. 높이 나왔네요. 이거 지금 5단 제일 높은 단계에 나왔거든요. 유전적 위험도입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서건순 선생님의 혈전증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알리는 지표인데요. 총 5단계의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신호인 경계 단계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 혈전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혈전증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 변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 평가를 한 건데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루텐과 같은 음식의 조절이 지금 더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다시 재정비를 해야겠어요. 재정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면서 몇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긴 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지금 나이를 감안한다면 네. 정말 관리를 잘해오신 게 팩트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네. 뭐 외모만 그냥 봐도 외관적으로도 네, 너무 그럼요. 훌륭하시니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70대에도 저렇게 생기가 넘치고 아까 막 음악에 나오는데 막 춤을 추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활력을 유지하시는 비결. 제가 늘 이렇게 그러니까 챙겨서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자, 70대에도 빛나는 서건순 우리 선배님의 동안 비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건강 비법이었구나. 몰랐죠? 근데 멋져. 우리 지향 씨는 번지 피조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워낙 신문명이에요. 이런 거 있는 거 서울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이 운동을 얼마 전부터 알게 돼서 하게 됐는데 이 운동이 제가 왜 이렇게 이 운동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이고 뭐 골절의 위험도 없고 하다 보면은 신도 나고 그러니까 신명도 나고 그리고 이게 근육, 이게 나이 들면 근육이 이렇게 소실된다 그러나 이렇게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조금만 담으면 땀이 오고 그래요? 그냥 빨리 하고 싶다. 빨리 해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전문가의 멘트를 다 뺏으셨어. 하나,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둘, 그렇죠. 셋, 그렇죠. 발에 힘 주셔야 되고, 발의 에너지를 엉덩이 복부까지 연결.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자세가 스쿼트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더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게 코어가 정확하게 맞춰져야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아, 그럼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네. 저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후들후들 거린다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개인 주시고요. 발을 통, 후. 그렇죠. 이때 복부 힘 풀리잖아요. 하나, 둘, 엉덩이 뒤로, 후, 넷. 그렇죠. 하나, 둘, 넷, 풀, 스탑. 이번엔 이제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으로 네. 가셔서 오른발 앞에. 오른발 앞에. 그렇죠. 왼발 뒤로. 그렇지. 꾹 눌러 앉아보세요. 네. 뒷발은 세우고. 이렇게. 뒷발 세우고. 네. 뒷발, 발등을 이렇게. 네. 바운스. 고.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그렇죠. 뱅. 다섯 마리, 여섯 등 쓰고, 일곱, 여덟, 아홉, 홀드 스탑. 좋아요. 워킹으로 우리가 스텝을 연결했을 때 그 근육을 다 쓰셔야 돼요. 연결했을 때 그 근육을 다 쓰셔야 돼요. 연결했을 때 그 근육을 다 쓰셔야 돼요. 안녕. 오늘 왜 저러세요? 안녕. 자,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하셔서요. 베이스 포인트에서 하나, 오, 왼. 그렇지. 하나, 둘, 셋. 에이. 하나, 둘, 후. 그렇지. 오, 왼. 반대쪽 한번 가볼까요? 반대쪽. 네. 왼발 뒤. 시작. 왼오 슈. 나 어떻게 왼오 왼. 그렇죠. 백. 하나, 둘, 후.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네. 저게 어르신들 선생님 연세하시기에 좋은 운동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무리가 안 가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서. 즐겁고 재밌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운동이라고 너무 힘들게 하면 금세 지쳐가지고 맞아요. 꾸준히 시간 가는 줄 하기가 몰라요.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즐기는 거지. 근데 운동도 찾아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뭐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지, 선생님. 그러고 나서
이제 힘들잖아. 네. 그럼 이제 그럴 때 또 뭘 먹어줘야지. 아, 꾸준히 뭔가를 몸속에다 계속 집어넣고 계시구나. 근데 뭔지는 알려주시고 드시지? 뭐예요?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괜히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오늘 하루 나를 갖다가 뭔가 추적하러 온 것 같은데 근데 어땠어요? 너는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분명 뭐가 있겠지.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에이 뭐 다 해서 내가 콕 집어서 다 알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없어. 오히려 선생님 기운을 싹 받아서 나이 드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나 기 빠졌어. 기운이 뺏어가다니. 이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어려운 동작들을 다 따라하시면서 저렇게 유연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한 번씩 걸르죠. 아니 게으름 네. 피우고 싶을 때 막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을 안 해요. 그러고 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그 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콜라겐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드셔서 저 피부를 유지하시긴 힘드신데 맞아.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는 나이 대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은 관리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외적으로 뭔가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동안 관련 키워드에서 콜라겐을 빼놓을 수 없지만 직접 콜라겐을 드시면서 스스로 체감한 장점들이 아주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짧게 수면 시간이 짧지만 맞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뭐 이렇게 뭐 붓는다든가 뭐 이런 현상은 없었거든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저 피부 그래도 아직 쓸만하잖아요. 제 피부보다 좋은 거 거의 뭐 40대 초반 피부세요. 네, 피부가 그래서 상당히 좋으신 편이세요. 네. 근데 콜라겐을 선택하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만의 기준? 있어요.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흡수가 잘 돼서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있거든요. 네, 저 잘한 건지. 역시 잘하시네요. 콜라겐으로 가장 많은 도움 받는 건 피부 건강이죠. 특히나 저분자 콜라겐의 피부 개선은 인체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40대, 60대 중년 여성들에게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매일 1000mg씩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보습 같은 경우 안 먹은 그룹에 비해 6주부터 개선이 됐고요. 피부 탄력과 눈가주름은 12주 후부터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피부 탄력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용량을 높여서 진행한 또 다른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40, 50대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8주 만에 진피 치밀도가 대조군 대비 10배 이상, 표피층 수분량도 14배 이상 증가했고요. 피부 주름도 11배 이상 개선됐는데요. 섭취 중단 2주 후까지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하면 탄력, 뭐 주름 이런 것도 있지만 겨울 동안 내내 이제 피부에 쌓였던 각질 이런 것 때문에 여성분들, 또 우리 메이크업하는 연예인들도 그렇고 잘 안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피부 탄력 외에도 피부 노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각질인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피부 재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각질이 쌓이면 모공을 막아서 온몸이 가렵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각질 개선에 콜라겐이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한 3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2주 후부터 피부 각질이 유의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12주 후에는 각질이 82%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봄철부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맞아요. 이 봄철 피부 건강을 해치는 3대 악. 미세먼지, 자외선, 건조한 날씨. 맞아요. 이까지 피부 건강이 손상되기가 쉬운데요. 특히 봄부터 강해지는 자외선에 피부가 그대로 노출될 경우 깊은 주름과 피부의 칙칙함 같은 표피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요즘 나들이 시즌이라서 자외선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기 쉬운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건조한 날씨로부터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콜라겐인데요. 털 없는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14주간 한 그룹은 자외선만 쬐고 한 그룹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소량 킬로그램당 167mg 섭취하게 하고 한 그룹에는 보다 많은 양 킬로그램당 333mg을 섭취하면서 자외선을 쬐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많이 섭취한 쥐의 피부 손상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선배님, 봄철 자외선에 또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미리 콜라겐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뽀얀 분말가루예요, 선생님. 새콤하면서 약간 기운, 정신도 바짝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요, 입자가 고와서 네. 입에서 이렇게 사르르 녹는 느낌? 그래서 좀 편하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콜라겐 하면 피부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모발 건강과 탈모는 남녀를 막론하고 큰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진짜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럼요. 네. 왜냐면 머리빨이에요, 사람은. 맞아. 정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수치 많았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 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조금 가늘어지고 아무래도 좀 그런 현상이 있죠. 안 그러면 전 외계인이죠.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두피의 탄력과 힘을 높일 뿐 아니라 모발의 굵기를 두껍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0세, 50세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시험군 1은 24주간 1g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 시험군 2는 3g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 후 조사했더니 섭취 24주 후 1g을 섭취한 그룹은 82.61%, 3g을 섭취한 그룹은 76.47% 모발 굵기가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두피도 피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이 있어야지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이제 모발 굵기가 이제 좀 굵어지고 하면은 탈모는 저리 가라 이렇게 되겠죠. 모발 건강과 탈모가 걱정이시라면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작용과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염과 탈모를 유발하고 면역 감소와 함께 콜라겐 합성을 저하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 결과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먹으면 탈모, 모발의 양, 모발 밀도, 모발 광택, 모발 강도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뭐 탈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혈관. 네. 혈관에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잘 도느냐에 따라서 저리기도 하고 쥐도 나고 이게 다 혈관 문제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동안 콜라겐 아주 잘 드셔오셨는데요. 콜라겐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더 열심히 챙겨 드시겠죠. 이 콜라겐이 특정한 질환 또는 유전적 문제 때문에 특별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지기도 하고 또 뇌졸중 발병 위험은 5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콜라겐의 꾸준한 섭취로 심혈관 질환과 또 뇌 건강까지 앞으로도 계속 똑똑하게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 외에도 눈이나 혈관, 방광, 치아, 관절, 근육, 힘줄까지
피부는 물론 연골 등 신의 모든 결합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은 전신 건강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뼈관과 고민, 또 관절의 연골과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 관절염과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 봄나들이 가시려면 관절 건강도 챙기셔야겠죠? 아우, 꼭 챙겨야죠. 네. 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에 오르기도 한 만큼 이 관절 건강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콜라겐이 사실은 이제 뭐 피부라든가 뭐 머리카락까지는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몸 정말 어느 곳에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음식 과식 안 하시듯이 이런 제품들도 몸에 좋다고 막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과한 거는 적은 거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너무 예쁘시고 똑똑하시고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은 훌륭하신 감사합니다. 분이세요. 자, 시중에 정말 많은 콜라겐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콜라겐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네. 1번, 콜라겐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싶다면 저콜펩을 기억하라. 저콜펩. 저콜펩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줄임말이에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류 콜라겐을 특수 효소 공법을 이용해 더 잘게 쪼갠 것으로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에 12만 5천 분의 1 수준인데요.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부와 동일 구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체내 흡수율이 좋아 더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국내 콜라겐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3.6%라는 식약처 보도가 있었거든요.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를 보유한 믿을 만한 원료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0mg이니까요. 적정 섭취량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세요. 그렇다면 이왕 알려주시는 김에 콜라겐을 언제 먹어야 될지 그게 더 효과적인지 그걸 갖다가 늘 생각은 해요. 근데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실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콜라겐이 주로 언제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하냐면 잠잘 때.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루틴을 정해놓고 편한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네, 꾸준히.